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지 여러분이 좀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세요. 우선 제 아들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제 아들 정우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깎아놓은 것처럼 생긴 아이였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아들을 보면 아이고 이 집 아들 정말 잘생겼네 하면서 볼을 꼬집고 그랬다니까요. 키도 175cm로 요즘 애들에 비하면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작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얼굴은 또 어떻고요. 쌍꺼풀 진 큰 눈에 오뚝한 코, 그리고 남자다운 턱선까지 제가 봐도 정말 훈남이에요. 정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사실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도 붙었는데 정우가 지방에는 내려가기 싫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결국 저는 정우를 전문대에 보냈죠. 정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백화점에 취직했어요. 엄마, 나 백화점에서 일하게 됐어. 정우가 합격을 통보받고 집에 들어와서 그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백화점이면 대기업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물론 구두가게 판매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백화점은 백화점이잖아요. 명품 브랜드 구두를 파는 곳이라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동창회에 가서 아들 자랑을 했죠. 우리 정우 백화점에서 일해. 구두 파는 곳인데 명품 브랜드야.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구두들이라 하나에 100만 원도 넘는 것도 있대. 친구들이 와 정말 잘 됐네. 백화점이면 좋지. 하면서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는데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 딸만 둘 있는 영이라는 애가 갑자기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게 아니겠어요? 정수가, 너 맨날 아들 자랑하는데 뭘 그렇게 자랑하는지 모르겠다. 기껏해야 구두 판매원 아니야?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확 올라왔어요. 뭐? 기껏해야 판매원이라고? 야 최영희, 너 지금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야? 무시는 무슨, 사실을 말하는 거지. 내 말이 틀려? 네 아들 판매원 맞잖아. 이게 뚫린 입이라고 뱉으면 다 말인 줄 아냐? 야, 너 아들 가진 내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넌 딸밖에 없으니까. 야, 부러우면 그냥 솔직하게 부럽다고 해. 뭐라고? 인연이 진짜. 영희는 제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고 저도 지지 않고 영희 머리를 잡았죠. 나 이년아! 네가 먼저 나! 우리들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어요. 그러는 동안 테이블이 넘어가고 식당은 완전 아수라장이 됐죠. 친구들이 저희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희 둘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결국 경찰이 와서 저희를 억지로 떼어놓은 뒤에야 싸움이 끝났답니다. 야, 아주머니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싸우시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 일 이후로 영희랑은 완전히 남남이 됐죠. 동창회에서도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전 후회 안 해요. 누구든 우리 정우를 무시하는 건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그 후로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정우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뭔가 할 말이 있는지 한참을 우물쭈물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제 곁을 서성거리더군요. 저는 뭔데 그러냐고 물었죠. 그러자 정우가 겨우 입을 열었는데 글쎄, 엄마 있잖아. 혹시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좀 있어? 일요일? 왜? 그게 엄마한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서.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소개시켜줄 사람이라니 설마 얘가 여자친구를 데려오려고 이러나 싶었죠. 정우야, 너 혹시 여자친구 생겼어? 예상대로 정우는 수줍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겨서 엄마한테 인사시켜 드리려고. 아이 그래, 우리 아들 여자친구면 엄마가 당연히 봐야지. 어떤 아가씨야? 어디서 만났어? 백화점에서 만났어. 착하고 예뻐. 백화점이라니, 혹시 명품 매장에서 일하는 아가씨인가? 아니면 화장품 매장? 그런 곳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은 다들 예쁘고 세련됐잖아요. 게다가 백화점 직원이면 월급도 괜찮을 테고. 저는 정우가 색식감으로 얼마나 훌륭한 아가씨를 데려올까 일주일 내내 설레면서 기다렸어요. 의사나 변호사는 아니어도 최소한 대졸에 번듯한 직장 다니는 아가씨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 사이 드디어 일요일이 되었고 저는 아침부터 갈비찜이랑 잡채랑 온갖 음식을 준비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집이 비록 20평 빌라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예쁘장한 아가씨가 서 있었는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이더군요. 시장에서 산 것 같은 평범한 니트에 스커트에 구두도 보니까 엄청 낡은 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나긋나긋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 보기보다 아주 맹랑한 구석이 있더군요. 민정 씨는 백화점 어디서 일해요? 아, 저는 지하 식품관에서 일해요. 뭐라고요? 지하 식품관이라고요? 우리 정호처럼 위층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고? 네, 저는 식품관 시식코너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잔 백화점 정직원도 아니고 그냥 지하에서 음식 조각이나 나눠주는 알바나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 백화점 얘기를 하면 좋은 말이 안 나갈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학교 얘기로 말을 돌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뢰가 깔려 있더군요. 민정 씨는 대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전 형편이 안 돼서 대학교는 못 가고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아니, 부모님이 뭘 하시길래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이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죠? 우리 정호의 짝이 될 여자가 겨우 고졸에다가 고아라니, 이건 더 들을 것도 없었죠. 아니 정우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어디 여자가 없어서 고아에다가 고졸에다가 그것도 백화점 계약직을 결혼할 여자라고 데려와?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 사실이잖아. 엄마 대체 왜 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결혼은 현실이야. 겨우 이딴 애를 며느리로 들이자고 내가 너를 그렇게 뼈 빠지게 키웠는 줄 알아? 민정이가 뭘 잘못했는데? 부모 없는 게 죄야? 돈 없어서 대학 못 간 게 죄냐고. 그래, 죄는 아니지. 하지만 우리 집 며느리 될 자격은 없어. 너같이 잘난 애가 왜 겨우 이런 애를 만나려고 그래? 너 얘랑 결혼하면 같이 시궁창에 빠지는 거야. 하지만 정우는 제 속도 모르고 벌컥 화를 내면서 제게 소리치기만 했어요. 엄마가 뭔데 내 연애에 참견이야. 난 민정이랑 결혼할 거라고. 뭐? 결혼? 어림도 없는 소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그날 이후로 정우는 밥도 안 먹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민정이랑 결혼 허락해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이 자식이 진짜 엄마한테 협박이야? 나는 민정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정우는 3일 동안 단식을 했고 얼굴이 완전히 반쪽이 됐어요. 그 꼴을 보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자식이 밥을 안 먹고 죽겠다고 들어 누워 있는데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고아를 며느리로 받을 순 없었죠. 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요.
우리 며느린 고아의 고졸의 알바생이야. 창피해서 이렇게 어떻게 말하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될 일이었어요. 그렇게 정우와 저는 숨막히는 줄다리기를 이어갔죠. 그런데 어느 날 정우가 갑자기 짐을 싸더라고요. 어디가? 민정이랑 살 거야. 엄마가 허락 안 해주니까 그냥 나가서 둘이 살래. 뭐? 야, 이정우! 정우는 그 길로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전화를 걸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민정이랑 원룸 얻었어. 이제부터 여기서 둘이 살 거야. 주소 알려줄 테니까 가끔 놀러 오든지. 너 정말 미쳤어?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산다고? 엄마가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기가 막혔어요.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동거를 하겠다니.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우네 집에 찾아갔어요. 정우가 살고 있는 곳은 중랑구 변두리에 있는 낡은 빌라 반지하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곰팡이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엄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어?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절 봤어요. 부모 가슴에 대 못 받고 겨우 이런 데서 사는 거야? 그때 민정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저는 민정이를 째려봤죠. 이제 속이 후련하니? 너 때문에 우리 정우가 이 꼴로 사니까 아주 행복해 죽겠냐고!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면 다야? 우리 정우 원래 자리로 돌려놔! 그렇게 저는 소리를 빽 지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있다간 눈물바람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자려고 누워서도 아들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죠. 그동안 풍족하진 않아도 그래도 고생 한번 시키지 않고 키운 우리 소중한 아들이 그 곰팡이 가득한 반지하에서 산다니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결국 저는 김치를 한 통 담아서 다음날 정훈의 집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엄마 또 왔어? 김치 떨어졌을 것 같아서. 라면이라도 먹으려면 김치가 있어야지. 그 다음엔 이불을 사갔어요. 반지하니까 습해서 이불이 눅눅할 것 같았거든요. 새 이불이야. 덥다고 차내지 말고 꼭 깔고 자. 또 그 다음엔 밑반찬을 해갔죠. 꼴 보긴 싫지만 어떡해요. 내 아들인걸. 자식이 반지하에서 고생하는데 모른 척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민정이는 여전히 죽도록 밉고 싫었어요. 볼 때마다 구박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았죠. 특히 제일 열받는 건 민정이가 고아라는 거였어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본이 어떤지도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둔다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싫은 일인지 정말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집에 강아지 한 마리 들일 때도 혈통을 따지는데 하물며 며느리는 말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민정이를 볼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났죠. 그러던 어느 날, 안 그래도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는데 글쎄 제 고등학교 동창 수진이가 잘 나가는 며느리를 보게 된 것 아니겠어요? 수진이 그 계집애가 어찌나 며느리 자랑을 하던지 듣고 있는데 화딱지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민정이를 찾아가서 잡돌이를 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오셨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됐어, 앉아봐. 할 말 있어.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았어요. 오늘 내 친구 만났는데 말이야. 걔네 아들이 결혼한대. 그런데 사돈집에서 예단으로 뭘 보냈는지 알아? 현금 5천만 원에 명품 이불 세트, 심지어 시계까지 사줬대. 근데 너는 우리 정우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부모도 없으니 예단은 꿈도 못 꾸고.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내 친구들이 나한테 사돈집에서 뭐 보냈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 어? 우리 며느린 고아라서 받을 게 없어 이렇게 말해? 내가 아주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아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고아를 며느리로 들였을까? 도대체 무슨 업보인 짓? 그때 민정이가 절 똑바로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고아인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뭐? 너 지금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저도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부모 없는 삶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아이고, 꼴에 어른한테 말 대꾸 하는 것 좀 봐.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안 된다니까. 부모한테 교육을 못 받아서 예의범절이 뭔지도 모르는 거지. 그러자 민정이는 흐느끼면서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속으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정우한테 일러 바치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민정인 정우한테 아무 말도 안 했나 보더군요. 그날 저녁에 정우한테 전화가 왔는데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더라고요. 아마 꼴에지도 자존심이 있어서 정우한테 이르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마음 놓고 민정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토요일 오후에 정훈의 집에 갔는데 정훈은 없고 민정이만 있더라고요. 정훈은 어디 갔니? 회사에서 급한 일 생겨서 나갔어요. 재고 정리 때문에. 마침 TV에서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시사 상식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어머, 넌 뭐 어울리지도 않게 이런 걸 보고 있니?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러자 민정이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어머님, 저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방송통신대학이라도 다녀볼까 해요. 뭐? 방통대? 저는 배를 잡고 웃었어요. 야, 김민정, 방통대 다닌다고 대졸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럴 돈이 어딨어? 그럴 돈이 있으면 네 남편 내조나 잘해. 정우 양말이나 빨고 밥이나 잘 차려주라고. 인간이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지. 고아의 고졸인 주제 무슨 대학 타령이야? 그렇게 제가 계속 비웃자 민정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 마트 좀 다녀올게요. 그래, 얼른 장 봐서 정우 저녁이나 제대로 차려놔라. 고졸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어? 민정이는 눈물을 참으면서 급하게 신발을 신고 나갔어요. 그렇게 민정이를 괴롭힌 저는 상쾌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죠. 어느새 민정이는 제게 만만한 샌드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정이가 잘하는 것은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요리였죠. 민정이 그게 신기하게도 음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들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정훈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정우가 민정이 요리를 극찬하는 거예요. 와, 민정아, 이 갈비찜 진짜 맛있다.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순간 제 속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정우야, 엄마 요리가 그렇게 맛없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민정이가 요리를 진짜 잘한다 그거지. 민정이는 제 속도 모르고 수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주방 일을 많이 도와드려서 그런가 봐요. 많이 먹어요, 또 있으니까. 요리 좀 한다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가. 요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전 그렇게 투덜거리며 겉으론 맛없는 척을 했지만 솔직히 민정이 요린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찌개도 된장찌개도 각종 반찬들도 인류 요리사가 만든 것처럼 다 입에 착착 감기더라고요. 그런데 정우가 계속 민정이 요리를 칭찬하니까 배알이 꼬이더라고요. 민정이 천재야. 이런 요리 솜씨면 당장 식당 차려도 되겠어. 에이, 무슨.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네가 요리를 잘한다고? 그럼 어디 한번 제대로 시켜주마. 그리고 저는 민정이에게 폭탄 선언을 했어요. 마침 잘 됐네. 다음 주가 김장철인데 민정이 네가 우리 집 김장 좀 해줄래? 하는 김에 친척들도 좀 나눠주고 이참에 김치도 돌리면서 인사도 돌리고 그럼 좋지 않겠니? 네, 그럼 배추 몇 포기쯤 담으면 될까요? 얼마 안 많아. 한 배추 200포기 정도? 순간 민정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200포기요? 그걸 제가 혼자 다 해요? 왜? 못해? 요리 잘한다면서? 아니, 그건 그렇지만 200포기는 너무 많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혼자서 다 해요? 그러자 정우도 민정이를 거들고 나섰어요. 그래 엄마, 200포기는 너무 많지 않아? 민정이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해?
옛날엔 혼자서 다 그 정도 담았어. 그까짓 거 뭐 어려운 일이라고 유난이니? 하지만 민정이는 계속해서 난감하다는 뜻을 내비쳤죠. 어머님, 김장 200포기를 담으려면 최소한 3, 4명은 있어야 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혼자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양이에요. 결국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 시끄러! 그러게 누가 고아로 태어나래? 친정엄마라도 있으면 와서 도와줄 텐데. 남의 집 며느리들은 친정에서 김장 다 해서 시댁에 갖다 바친다는데 넌 뭐야? 혼수도 제대로 안 해온 주제 김장 하나 제대로 못해? 긴 말할 것 없고 무조건 200포기 담가. 배추는 내가 주문해 놓을 테니까 다음 주에 와서 해. 알았어? 민정이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자 새벽 6시부터 저희 집에 와 김장을 하기 시작했죠. 마당에 배추 200포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점심때 잠깐 가서 봤더니 민정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 꼴을 보는데 얼마나 꼬시던지요. 김장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났어요. 민정이는 혼자서 200포기를 다 담그느라 완전히 녹초가 된 것 같았죠. 어머님, 저 다 했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김치를 하나 집어서 맛을 봤어요. 사실 정말 맛있었어요. 양념도 딱 맞고 간도 적당했죠. 하지만 전 민정이를 칭찬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죠. 짜네. 이렇게 짜서 어떻게 먹어? 너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실력이면서 요리 잘한다고 거들먹거렸던 거냐? 아이고 참나. 이따위 김치를 어떻게 우리 친척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야? 나보고 개망신 당하라고? 그러면서 저는 김치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런데 순간 민정이의 표정이 뭔가 달라졌어요. 평소와 다르게 무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 목소리가 너무 냉랭해서 순간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고작 고아 주제 뭘 어쩌겠냐 싶었으니까요. 민정이는 그날 밤 늦게 정훈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갑자기 정우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민정이가 없어졌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일어나 보니까 민정이가 없어. 짐도 다 싸가지고 나갔어. 근데 민정이가 야반 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저는 잠시 놀라긴 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죠. 잘 됐네. 어차피 너희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법적으로 남남인데 뭐. 끝까지 걔집에 없어져서 오히려 잘 됐어. 정우, 너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해. 정우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정우가 민정이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핸드폰도 꺼져 있고 보육원 친구들도 모른다고 하고 완전히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한 달쯤 지나자 정우도 포기한 것 같았어요. 뭐 당연한 거죠. 그깟 고아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순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터니가 빠진 듯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민정이가 드디어 사라졌으니까요. 이번에야말로 아들이 제대로 된 아가씨를 만나 행복해질 차례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민정이가 사라지고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우에게 도무지 새 여자가 생기질 않았죠. 처음엔 막연히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정우가 얼마나 인물이 훤한데 그깟 여자 하나 만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민정이 그게 끝까지 우리 정우 발목을 잡더군요. 사실 결혼식은 안 올렸어도 정우가 민정이랑 2년 가까이 같이 살았잖아요. 사실혼 관계였던 거죠. 요즘 여자들이 그런 거 엄청 따진다더라고요. 게다가 정우가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거든요. 민정이랑 살면서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하다 보니 통장이 텅텅 비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부탁을 좀 해봤어요. 혹시 주변에 괜찮은 아가씨 없어? 우리 정우 소개 좀 시켜줘. 정우? 근데 정우 전에 여자랑 살지 않았어?
아이, 그건 잠깐이었어. 이제 헤어졌고. 아, 그래? 아, 근데 요즘 애들이 그런 거 싫어했어. 힘들 것 같은데. 다들 이런 식이었어요. 한 번은 제 친구 순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수가, 그러지 말고 정우 베트남 아가씨랑 국제결혼 시키는 건 어때? 요즘 그렇게들 많이 만난다던데. 뭐? 야, 김순자, 언감생심 우리 아들한테 누굴 갖다 붙이는 거야? 아니, 그게 현실적이잖아. 정우도 나이가 이제 있는데. 초혼도 아니고. 우리 정우는 한국 여자랑 결혼할 거야. 너 다시는 내 앞에 그런 얘기 꺼내지 마.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 정우가 어떤 아들인데 국제결혼이라뇨. 그런데 그러던 차에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 터졌어요. 백화점에서 근무 태만으로 정우를 정리해고를 시켜버린 거예요.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근무 시간에 휴대폰으로 게임하다가 매니저한테 걸렸어. 게임? 아니, 너 미쳤어? 아, 일할 시간에 게임을 왜 해? 아니, 손님이 없어서 잠깐 한 건데 하필 그때 걸렸어. 그 후로 정우는 완전 백수가 됐어요. 처음엔 다시 취직하려고 이력서도 넣어봤는데 다 떨어졌대요. 나이는 30대에 경력은 애매하고 정리해고 당한 이력까지 있으니 어느 회사도 정우를 안 뽑아주더라고요. 엄마, 오늘 밤 뭐야? 엄마, 반찬 좀 더 줘. 엄마, 그 용돈 좀. 매일 이런 소리만 하는 정우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처음엔 불쌍해서 다 해줬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슬슬 짜증이 저도 나기 시작하더군요. 정우야, 집에서 놀지만 말고 너 알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왜 알바를 해? 난 정직원으로 취직할 거야. 아이, 그래도 당장 돈이 없잖아. 아이, 엄마가 있는데 뭘. 엄마한테 아빠 사망보험금 있잖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이, 지금 죽은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살겠다는 건가요? 아이, 너 정말 이럴 거야? 너 민정이 있을 땐 이러지 않았잖아. 그 말을 하자 정우가 벌컥 화를 냈어요. 아, 민정이 얘긴 왜 꺼내? 엄마가 민정이 쫓아냈잖아. 아, 내가 쫓아낸 게 아니라 걔가 도망간 거지. 엄마가 그렇게 구박하니까 도망간 거 아니야? 결국 저는 정우와 또 싸웠죠. 뭐 요즘은 거의 매일 싸워요. 저와 싸우지 않을 때 정우는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요. 정우야, 그만 좀 해. 전기세 나온다.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어느 순간부터 솔직히 정우가 귀찮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예전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이젠 그냥 백수 한량으로만 보이더라고요. 그날도 정우가 엄마 밥 줘 하는 소리에 짜증이 확 났어요. 밥 맨날 밥 타령이야. 네가 좀 차려 먹어. 아니, 왜 그래 갑자기. 언젠 나 밥 차려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며. 아이, 몰라, 짜증나. 나도 좀 쉬고 싶다고. 진짜 만사가 다 귀찮아졌어요. 밥하기도 싫고 설거지하기도 싫고 정우 얼굴 보는 것도 다 싫었죠. 오늘은 나가서 사 먹자. 나도 밥하기 귀찮아. 그렇게 저희는 집을 나섰어요. 동네를 걷다 보니까 새로 생긴 감자탕집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무심코 그곳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기절초풍할 일을 겪게 되었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확 불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종업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둘러보니 식당 안은 정말 깨끗하고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벽은 원목으로 마감했고 조명도 은은하고 고급스러웠어요. 테이블도 대리석이더군요. 우와, 여기 꽤 비싸 보이는데? 순간 제 차림새가 신경 쓰였어요. 집에서 대충 트레이닝복 입고 나왔거든요. 머리도 감지 않아서 떡져 있었고 화장도 안 했죠. 정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안 빤 것 같은 추리닝에 슬리퍼 차림이었죠. 아유, 괜히 여기로 들어왔나? 빨리 먹고 나가야겠다. 저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봤어요.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죠. 뼈해장국이 10,000원, 감자탕 2인분이 24,000원이더라고요.
엄마, 여기 너무 비싼데? 그러게. 그냥 뼈해장국이나 한 그릇씩 빨리 먹고 나가자. 그렇게 주문하려고 손을 들었을 때였어요. 주방 쪽에서 누군가 낯익은 얼굴이 보였는데, 어? 아이, 저 사람... 자세히 보니 민정이었어요. 무려 3년 만에 보는 민정이었죠. 그런데 민정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더군요. 고무장갑 낀 손으로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민정이었죠. 정우야, 저기 저 여자 민정이 아니야? 정우도 놀란 눈으로 민정이를 봤어요. 민정이? 민정이도 우리를 발견했는지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죠. 그럼 그렇지. 고작 식당 설거지나 하고 있구나. 순간 우월감이 확 들었어요. 3년 전엔 도망쳐서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줄 알았더니 겨우 식당 설거지라니. 너무 민정이답게 하찮았달까요? 전 있는 대로 비웃음을 지으며 정우에게 말했어요. 정우야, 봤지? 저게 민정이 수준이야. 고아에 고졸이 할 수 있는 게 저런 것밖에 더 있겠어?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민정이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전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죠. 민정이가 얼마나 형편없는 애인지 여기 사장한테 알려주고 싶었죠. 저기요, 여기 사장님 좀 불러주세요. 종업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사장님께 직접 할 말이 있어서요. 저기 설거지하는 아줌마 관련해서요. 네? 여사님이요? 아이고, 여사님은 무슨 여사? 고작 설거지 아줌마한테. 아이, 긴 말할 것 없고 얼른 사장님이나 불러줘요. 아, 네, 잠시만요. 종업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곧 한 남자가 나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딱 봐도 키가 180은 넘어 보였고 얼굴도 준수했어요. 비싸 보이는 정장을 차려입은 게 사장다워 보였죠. 안녕하세요. 절 찾으셨다고요? 무슨 일이시죠? 아, 저기 설거지하는 여자 있잖아요. 김민정이라고. 네. 민정일 아세요? 사장이 민정일 친근하게 부르는 게 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 여자 조심하세요. 행실이 아주 나쁜 애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남의 집 아들 꼬셔서 같이 살다가 야반도주한 여자라고요. 믿을 수 없는 인간이니까 웬만하면 잘라버리세요. 그때 민정이가 앞치마를 벗으면서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어머님, 그 고약한 말투는 여전하시네요. 어머어머, 뻔뻔하긴. 3년 전에 도망쳐놓고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말을 거니? 그런데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장이 민정이 옆에 바짝 다가서더니 민정이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이분들이 누구야? 아, 전에 내가 말했던 잠깐 같이 살았던 남자랑 그쪽 어머니요. 우연히 우리 식당에 오셨나 봐. 그 대화를 듣는데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정이가 재혼을 했다고? 그것도 이 식당 사장이랑?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거나 말거나 사장은 저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아내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분들인지 한 번쯤 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네요. 아내? 민정이가 당신 아내예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전 민정이와 작년에 결혼한 정진원이라고 합니다. 이 프랜차이즈 대표고요. 정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프랜차이즈요? 그럼 이 식당이 그쪽 거라는 얘기예요? 네, 제가 운영하는 진원식당 본점입니다. 전국에 30개 지점이 있고요. 전국의 지점이 30개나 된다는 이야기에 전 깜짝 놀랐지만 곧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어요. 어머, 그래? 우리 민정이 재주가 좋네? 우리 정우 다음엔 이번엔 식당 사장을 꼬신 거야? 고아 출신이 이렇게 신분 상승하기도 쉽지 않은데 반반한 얼굴 하나 믿고 잘난 남자들 낚는 재주 하나는 인정해줘야겠구나. 그때 민정이가 한숨을 푹 쉬더니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진원 씨는 제가 예뻐서 관심 가진 게 아니에요. 저 그 집 나오고 나서 지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처음엔 이 식당에서 숙식 해결하면서 설거지 일을 했죠.
하지만 곧 야간대학도 다니면서 식품 영양학을 공부했고 메뉴 개발도 도왔어요. 정진원이 자랑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민정이가 개발한 메뉴들이 대박이 났어요. 특히 뼈해장국 레시피는 정말 최고였죠. 그 덕분에 저희 가게가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수 있었고요. 저는 완전히 벙쪘어요. 고졸이라고 무시했던 그 민정이가 잘나가는 사장 마누라가 되어 있다니. 그래도 오기가 생겨서 믿고 왔죠. 허, 그래봤자 아까 설거지하고 있지 않았어? 네가 아무리 대학교를 나오고 신분 상승을 해도 그게 고작이지 안 그러냐? 그러자 민정이가 다시 한번 한숨을 쉬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여기 공동대표예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너 아까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고 있었잖아. 그건 점심시간이라 너무 바빠서 제가 잠깐 일손을 도운 것뿐이에요. 직원 한 명이 갑자기 못 나왔거든요. 웃기지 마. 세상에 어떤 대표가 설거지를 해? 대표도 바쁘면 배달도 하고 서빙도 해요. 하긴 어머님은 그런 걸 이해 못 하시겠죠. 어머님은 항상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데만 익숙하시니까. 뭐? 내가 언제? 사실이잖아요. 저 고아라고 무시하고 고졸이라고 깔보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누가 더 잘 살고 있나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후줄근한 차림으로 밥을 사 먹으러 왔는데 민정이는 이 큰 식당의 대표였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데 정우 녀석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해벌쭉 웃으며 민정이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민정아, 그동안 잘 지냈어? 너 더 예뻐졌다. 그런데 그때 정진원이 정우와 민정이 사이를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쯤 하시죠. 제 아내가 불편해하잖아요. 그러자 정우가 발끈하며 소리쳤죠.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나 이 사람 남편입니다. 정진원이 당당하게 말하자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남편? 하! 내가 먼저 민정이 좋아했어. 그리고 나랑 더 먼저 살았다고. 그것도 2년이나. 이거 왜 이러셔? 그런데 정진호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떠드시는 건가요? 뭐라고? 그럼 그때 민정 씨를 제대로 지키지 그랬어요. 당신 어머니가 민정 씨를 괴롭힐 때 당신 대체 뭐 했습니까? 당신 하다못해 혼인신고도 엄마 허락 없이 못한 찌질한 마마보이 아닌가요? 정우는 정진원의 말에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 사이 정진원은 속사포처럼 독설을 쏟아냈죠. 민정씨가 200포기 김장하다가 쓰러질 뻔했을 때 당신 어디 있었죠? 민정씨가 고아라고 모욕당할 때 당신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방관만 했잖아요. 정진원이 민정이의 어깨를 감싸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다신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자 정우는 이번엔 울먹이면서 민정이에게 매달렸어요. 민정아, 우리 그래도 좋은 추억도 많이 있었잖아. 하지만 민정인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뿐이었죠. 죄송하지만 이만 나가주시죠, 손님. 저희 식당은 저희가 원하지 않는 분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와 정우는 쫓겨나다시피 식당을 나와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정우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엄마 때문이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참, 또 내 탓이야? 엄마가 민정이 그렇게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날 저희 모자는 길거리에서 또 한바탕 싸웠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 저와 정우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엄마, 민정이 완전 대박이네. 그러게, 프랜차이즈가 30개 지점이나 있다니. 그게 돈이 얼마야 그게. 정우는 퍼뜩 생각이 났다는 듯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진원식당 진짜 유명해. 맛집 블로그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프랜차이즈 창업 문의도 대기가 100명이 넘는데. 뭐? 그 정도야? 가맹비도 5천만 원이나 된다나 봐. 그런데도 하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욕심이 생기더군요. 정우야,
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민정이 손맛을 제일 먼저 알아본 거잖아. 안 그래? 뭐 그건 그렇지. 이럴 게 아니라 민정이한테 잘 얘기해서 우리도 프랜차이즈 하나 열면 어떨까? 그래도 2년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 정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좀 구박하긴 했어도 그래도 김치도 갖다 주고 이불도 사줬잖아. 내일 다시 가보자. 이번엔 정장이랑 제대로 차려입고. 엄마, 아까 민정이가 우리 싫어하는 거 못 봤어? 그건 오늘 갑작스럽게 만나서 그런 거야. 내일은 차분하게 잘 얘기해보면 되지. 제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다 세워졌어요. 민정이한테 가서 싹싹 빌면 예정에 프랜차이즈 하나쯤은 내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화장도 정성껏 하고 머리도 오랜만에 미용실 가서 했죠. 정우도 정장을 입혔어요. 이러고 가면 적어도 어제처럼 무시하진 못할 테니까요. 엄마, 이러고 가면 뭐해? 어차피 민정이가 우리 안 만나줄 것 같은데. 일단 가보자. 성의를 보이면 민정이도 마음이 움직일 거야. 걔가 옛날부터 은근히 맹한 구석이 있잖니. 우리가 싹싹 빌면은 지가 봐주지 안 봐주고 배겨? 잠시 후 진원 식당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손님이 많았어요. 다행히 정진원은 가게에 없는 것 같았고 민정이 혼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죠. 민정아!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정이를 불렀어요. 하지만 민정인 절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버리더군요. 왜 또 오셨어요? 얘기 좀 하자. 잠깐이면 돼. 전 할 얘기 없어요. 나가주세요. 민정아, 우리가 어젠 너무 놀라서 헛소리가 나왔어. 너무 오랜만에 봐서 당황했나 봐. 사실 너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 시간을 내줘. 뭔데요? 생각해보니까 네 손맛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게 우리잖아. 안 그래? 네가 만든 김치찌개 먹고 정우가 맨날 칭찬했잖아. 너도 기억나지? 민정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네, 기억나죠.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리 잘하는 게 뭐 대수냐고, 고조리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지 않냐고 하셨죠. 그러자 정우가 얼른 끼어들었어요. 민정아, 엄마가 그때 실수한 거야. 우리가 너무 미안해. 정말로. 그래도 우리 예정이 있잖아. 비록 짧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솥밥 먹은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프랜차이즈 가게 하나만 내줄 수 없을까? 정우의 말에 민정인 기가 막힌다는 듯이 한참을 웃었어요. 프랜차이즈요?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세요? 응. 우리도 열심히 할 수 있어. 정우도 백화점에서 일했으니까 장사 잘하고. 정우 씨는 정리해고 당했잖아요. 근무 시간에 게임하다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다 들었어요. 백화점 사람들이랑 아직 연락하거든요. 저랑 사사로운 원한을 떠나서 그렇게 불성실한 분들한텐 저희 가게 프랜차이즈 못 내드려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가맹점주를 선발하거든요. 자격이 안 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하지만 전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전 민정이의 손을 잡고 다시 애원했어요. 민정아,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너도 사정 다 들었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집이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그래. 막말로 우리 정우도 너 아무것도 없는 고아였을 때 사랑해줬잖니. 그럼 너도 우리 정우 한 번은 도와줘야지. 안 그래? 그때 민정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당신 집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매일 고아라고 무시하고 고졸이라고 깔보고 근본 없다고 구박하고 심지어 200포기 김장을 혼자 시켜놓고 맛없다고 트집 잡고 그 김치를 땅바닥에 던져버리기까지 하셨죠? 그래놓고 뭐요? 서로 돕고 살자고요? 어이가 없으려니까 진짜. 저기요, 제가 그 집에서 받은 건 고통뿐이었거든요? 어디서 뻔뻔하게 프랜차이즈 타령이세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도 슬슬 열이 받더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이렇게 용서를 빌면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목소리를 높였죠.
아니 세상에 시집살이 안 한 며느리가 어딨어? 다들 그렇게 살아. 왜 너만 유난이야? 그러자 민정이가 피식 웃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 그댁 며느리였던 적 없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댁 족보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하셔서. 저는 또다시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민정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 정호 씨의 아내도 아니었고 어머님의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살던 남남이었죠. 그래도 같이 살았던 건 사실이잖아. 네, 제 인생 최악의 인연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할 수만 있다면 당신들을 내 인생에서, 내 기억 속에서 완전히 도려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나가주세요. 경찰한테 끌려나가기 싫으시면. 그렇게 저와 정우는 또 쫓겨났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정우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저도 막막했어요. 이제 프랜차이즈는 꿈도 못 꾸게 됐고 정우는 여전히 백수고 통장의 돈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모든 게 암담하기만 했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거든요. 아니 고아의 고졸인 민정이가 그렇게 떼돈을 벌고 성공을 했는데 왜 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정우를 깨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우리도 장사해보자. 장사?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이, 우리도 그 동네 치킨집이라도 차리자. 너 이대로 백수로 찌질하게 있을 거야? 민정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순간 정우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아이씨, 민정이 얘긴 또 왜 꺼내?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 애는 지금 프랜차이즈 사장이고 넌 방구석 백수야. 그런데도 그냥 이대로 있을 거냐고? 정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알았어, 하자. 뭐 치킨집이든 뭐든. 까짓거 장사가 별거야.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우리 모자는 치킨집 창업에 뛰어들었어요. 정우가 백화점에서 받은 퇴직금에 제가 그동안 모아둔 쌈짓돈이랑 남편이 죽을 때 나온 사망보험금 남은 것까지 모조리 치킨집에 투자했죠. 이 생각 같아서는 은행에서 대출도 받아서 가게 인테리어도 삐까뻔쩍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 망할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럭셔리한 인테리어까진 못했죠. 그래도 다행히 접근성이 좋은 동네 상가 1층에는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 나온 애니까 머리가 좋잖아. 뭘 해도 민정이보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정우가 갑자기 의욕이 생긴 듯 말했어요. 맞아, 엄마. 우리도 대박나서 전국에 정우 치킨 프랜차이즈 100호점까지 만들자. 그래. 우리 아들은 똑똑하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 이제 우리 아들도 사장님이네. 정우 사장님. 그러자 정우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아니, 나 진작에 창업할 걸 그랬어. 나 진짜 사장 체질인 것 같아. 내가 백화점에서 일할 때도 손님들한테 인기 많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사장의 소질이 있는 거지. 두고 봐. 내가 꼭 당당하게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만다. 그래. 그때 가서 누가 더 잘났는지 보여주는 거야. 우리 모자는 그렇게 서로를 추켜 세우며 희망에 부풀었어요. 현실은 곧 달라질 거라고, 우리도 성공할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개업 첫 주는 정말 장사가 잘 됐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빴죠. 제 고등학교 동창들도 축하한다며 치킨을 먹으러 와줬고 정우 친구들도 단체로 왔거든요. 거기에 더해 동네 사람들도 새로 생긴 가게니까 한 번쯤 들러줬고 그러다 보니 어떤 날은 하루에 100만 원도 넘게 벌기도 했답니다. 정우는 신나서 계산기를 두드렸죠. 이러다 진짜 금방 부자 되는 거 아니야? 하루에 1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3천만 원이고 1년이면 우와 3억 6천이네? 우리 1년 안에 강남에 건물 사겠다. 매일 밤 매출을 정산하면서 정우와 저는 꿈에 부풀었어요. 정우야, 이 속도면 프랜차이즈도 금방이야. 맞아, 엄마. 정우치킨 전국 체인점 만들자.
그 일주일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고 미래는 장밋빛으로 보였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손님이 뚝 끊겼어요. 엄마, 오늘 주문이 하나도 없어. 기다려봐. 점심시간 되면 올 거야. 점심시간이 지나도 저녁시간이 지나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어요. 2주째가 되자 하루에 한두 건 정도만 주문이 들어왔어요. 정우가 텅 빈 가게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 글쎄,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모르는 거지. 전단지를 대대적으로 뿌려보자. 그래서 저희는 비싼 돈을 들여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컬러로 인쇄하고 쿠폰도 넣었죠. 그리고 전단지를 저와 정우가 돌릴 순 없으니 전단지를 대신 돌려줄 대학생 알바를 구했습니다. 자, 여기 전단지 5,000장씩이야. 이 지도에 표시된 아파트 단지 전체에 각 집마다 넣어줘. 네, 알겠습니다. 두 청년이 전단지 박스를 들고 나갔어요. 이제 분명 손님 확 늘어날 거야. 1만 가구가 우리 전단지를 보면 최소한 100집은 주문할 테니까. 그런데 집집마다 확인해봐도 우리 치킨집 전단지가 없었어요. 그때 공원을 지나가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는데, 글쎄 쓰레기통에 우리 전단지들이 버려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전단지 알바생들이 전단지를 돌리는 척 저희에게 돈만 받고 정작 전단지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던 거죠. 결국 저희는 홍보는 홍보대로 못하고 시간과 돈만 날린 거예요. 정우는 허탈한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왜 우리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월세와 전기세, 재료비를 빼고 나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장사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단골이 생기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단골은 생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배달 갔다 온 정우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죠. 엄마, 손님이 우리 치킨 맛없다고 환불 요청했어. 뭐? 아니, 맛이 없대? 그 기름 냄새가 너무 난데 닭도 덜 익었고 이걸 사람 먹으라고 판 거냐고 그러더라.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하지만 환불 요청은 계속 들어왔어요. 2달째가 되자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어요. 엄마, 이제 이번 달 월세 낼 돈도 없어. 보증금에서 뺏어내자.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 그때 옆 가게 분식집 사장이 우리를 보고 혀를 찼어요. 아주머니, 여기가 치킨집이 너무 많아요. 100m 안에만 5개나 있는데 무슨 경쟁력으로 버티겠어요? 우리는 다를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래봬도 대학 나왔거든요. 대학 나온 거랑 치킨 장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요즘은 맛과 가격이 전부예요.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 치킨은 특별할 게 없었죠. 맛도 평범하고 가격도 평범하고 민정이가 개발에 따른 특별한 레시피 같은 것도 없었고요. 석 달째 되던 날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정우야, 접자. 더 버텨봤자 빚만 늘어. 지금이라도 정리하자. 하지만 가게를 정리하는데도 돈이 들었어요. 권리금은 당연히 못 받았고 보증금도 일부만 돌려받았죠. 결국 2천만 원 넘게 손해를 봤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 모자는 또다시 백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어떻게 살아? 나도 몰라. 그날 이후 저희 모자는 매일 집에서 라면이나 먹으면서 지지고 볶는 게 일상이 됐어요. 다 네 잘못이야. 게임하다가 회사에서 잘리지나 말았어야지. 엄마 잘못이지. 민정이 안 쫓아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그 여자 이름 좀 그만 꺼내. 사실이잖아. 민정이 있을 때가 훨씬 나았어. 매일 싸우고 또 싸우는 것이 저희의 일상이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정말 이상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혹시 민정이가 무당집에 가서 우리 집을 저주하는 부적이라도 쓴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걸 알지만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생각할수록 억울했어요. 민정이를 고아라고 무시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고졸이라고 구박한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김장 200포기 시킨 게 그렇게 대단한 학대인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킨 게 죄인가요?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 안 한 며느리가 어딨다고 민정이만 유난 떤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민정이는 성공하고 우린 망했을까요? 이건 정말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제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좀 엄격했다고 해서 이렇게 벌받아야 하는 건가요?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사연이라도 보내봤어요.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민정이 같은 며느리 둔 분 있으면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 며느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휴, 장훈 녀석 또 밥 달라고 하네요. 이만 줄여야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